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 DM을 보는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애매한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떻게 유튜버가 이렇게 잘 됐지? 너무 겹치는 거예요. 나도 되게 애매한데? 그래서 어쩌면 이 애매한 재능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저의 애매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매한 재능이다 라는 말은 평균 대비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특출나지는 않은 수능 성적으로 치면은 한 3등급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정말 다 3등급이었어요. 수능 봤을 때 제가 100분위가 다 85%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5%죠. 이게 나쁘진 않은데 공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성적이에요. 제가 어쨌거나 미대를 지망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갔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서울에 대학 간 거면 되게 잘 간 거지 않아요? 해도 막상 서울에서는 우리 학교 진짜 그냥 애매하거든요. 막 명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나쁜 대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네임밸류로 해를 본 적도 없지만 덕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매한 거죠. 그리고 처음 취업한 회사는 중견기업의 자회사였거든요. 회사 처우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연봉은 낮고 자회사니까 본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애매했죠.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단 말이죠. 그림을 졸업하고도 오래 그렸어요. 근데 저처럼 미대 나와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계속 그렸는데도 저는 당연히 무명이었죠. 왜냐? 애매하게 드로잉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노력도 애매하게 했어요. 열심히 하진 않았고 그냥 까먹지 않을 정도로 손에 너무 그림이 잊히지 않을 정도로만 그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저의 모든 애매함이 선명함으로 전환된 시기가 있습니다. 28살 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그때 1월에 유튜브 채널이 되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3월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 두 개가 그렇게 대단해요? 이게 선명한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디자이너라는 직업군에서 봤을 때 대기업 디자이너가 비율상으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하는 본사에 들어갔고요. 그 유튜브는 지금 58만 명이잖아요. 이 정도면 상위 0.01%일걸요? 이거는 애매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수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냈는데 미술 분야 에세이인데도 그냥 에세이 전체 종합 분야에서 알라딘에서는 1위를 했고 교보에서는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애매했는데도 이만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제가 막 열심히 막 노력 이런 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애매한 재능을 선명함으로 바꾸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막 노력만 한다고 잘 되지 않거든요. 그 책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말들도 나와요. 열심히에 대한 신화를 더 이상 믿지 마라. 그리고 진짜 제 주변에 잘 된 사람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매한 재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애매한 재능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를 이미 애매하다고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어요. 이거를 애매하다고 생각하니까 애매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애매함이라는 단어로 수식하지 말고 그냥 재능이라고 이름 붙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애매한 재능이 여러 개라면 나는 재능이 여러 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들 뭔가 재능 하면은 거의 장인급으로 엄청나게 특출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능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보다 조금 잘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요즘 요가 학원 다니는데 제가 되게 유연해요. 나 되게 재능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발등 잘 잡고 이 정도면 재능인 거지. 처음부터 물구나무서기 하고 이래야 재능인 건 아니거든요. 보통보다 잘하면 재능이다. 그리고 애매함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재능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보통보다 잘하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보통만큼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진짜 그냥 시작한 거였어요. 이걸 어떤 꿈을 갖고 있던 게 아니어서 이걸 돈 내고 배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한 게 프리미어 켜는 방법, 그리고 컷 편집하는 방법, 자막 넣는 방법, 심지어 저장하는 방법, 이런 정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딱 이 정도를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되게 대단한 게 아니어도 내 능력을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걸로 인정받고 돈을 벌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에 있죠. 그 정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을 하신 애매한 재능이 걱정해요 하는 분의 진짜 본심은 여기 있죠. 나 정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제가 알려드린 거는 애매한 재능을 더 이상 얕보지 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애매한 재능들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 그거 여러 개를 더 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28살 때 딱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된 거였냐면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었고 동시에 쉽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었고 적당히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셋 다 엄청 특출난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막 천재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재능을 하나만 쓰려고 하면은 그거는 경쟁력이 없는데 그거를 여러 개로 결합하면은 특별한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의 총량을요, 한 가지에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합쳐서 그 양을 늘리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재능으로 그거 하나 뭔가 특출 나가지고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업이 잘 되는 친구도 그렇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취업을 잘한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한 가지를 엄청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여러 개를 조금씩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엄청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동시에 그냥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조차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의 도구들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능은 도구 중 하나고 그거 하나가 엄청 날렵할 필요는 없다. 그냥 도구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제 초창기 영상을 조금 보시면 참고가 될 텐데 그림을 막 천재적으로 그리고 막 스타 강사처럼 엄청 잘 가르치고 막 편집자가 편집한 것처럼 아름답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차별점은 애매하지만 셋 다 그럭저럭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많은데 그림 그리면서 그거를 알려주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면서 그거를 무료로 푸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9년 초반에는 진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포인트. 그거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요. 빨리 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남들이 해버리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 가지 재능을 먼저 합쳐서 그걸로 잘 되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나를 실험해보는 거.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 내 채널이 애매한데 어떻게 잘 된 걸까? 그러니까 저는 적정 수준의 재능들을 합쳐서 잘 된 케이스였어요. 일단은 그림을 이만큼 그릴 줄 알고 목소리가 나쁘지 않고 편집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이렇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총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여러 재능을 모아서 단 하나의 당신으로 구성을 하세요. 더 이상 스페셜리스트를 부러워하지 말고요. 제너럴리스트가 되면 됩니다. 적성 검사를 하면 직업란에 진짜 한 50개 넘게 나오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인간이 여러 직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그런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일도 좀 많이 해보세요. 거기에 내 재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학교나 회사에서 하는 것들에서는 내 재능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가를 했는데 요가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보고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숨어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기사에선가 봤는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국제 결혼을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 따라서 당구장에 갔다가 당구의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당구 선수가 됐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진짜 안 쳐봤으면 평생 당구에 재능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이곳저곳에 우리는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재능을 찾고 그 찾은 재능들을 다 모아서 총량을 크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재능의 발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얼핏 말했지만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붙잡고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냥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도구들이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빨리 찾아보는 게 더 낫습니다. 아, 나 이거는 참 애매하네 하는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재능이 있네? 라고 그 재능 쪽에 조금 더 힘주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모이면 확실한 자기만의 무기가 되거든요. 요즘 시대에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사임당님 영상에서 본 건가? 인터뷰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패션을 하려고 했는데 패션 쪽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강아지 패션으로 범위를 좁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으로 잘 그린 사람 많지만 그림 유튜버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너무 큰 물에서 큰 막연한 무언가 하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좁혀서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든 뭐든 내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것부터가 삶을 사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